자,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번까지 저희가 이제 병원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보건의료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걸 했었고, 제가 올린 자료에서 이제 아마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2강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병원 조직의 이해. 그래서 이제 오늘 그렇죠. 이번 주에 할 내용이 뭐 제가 이거 뒤에 할까 말까 이랬었는데 이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올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병원이라는 곳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을 때는 뭐 의료법적으로 침대 수에 따라서 의원, 병원, 종합병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했었고, 지금은 그러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 그거를 누가 하죠? 우리가 서비스에 관련된 얘기도 했죠. 인간이 인간한테 하는 어떠한 무형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더라라고 얘기를 했었으면은 그것을 누가 해요? 사람들이 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통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고 병원이라는 곳은 그 조직의 특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병원 조직의 주요 특성, 그래서 이제 조직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을 좀 봐야 되는데, 병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일단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죠. 조직이죠. 그래서 특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인간이 주된 서비스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떠한 뭐 수의, 뭐 동물병원은 누가 주된 서비스 대상이에요? 동물들이 주된 서비스 대상이겠죠. 물론 그 동물을 돌보는 어떠한 그 반려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된 서비스 대상은 동물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병원 조직은 인간이 당연히 주된 서비스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병원 조직의 특징은 뭐 이건 병원에 대한 특징이긴 한데 막 뒤섞여 있긴 하네요, 내용이요. 자, 보면 높은 자본 비중이라 그래서 자, 병원이라는 것은 소규모로 뭐 떡볶이집을 뭐 차리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된다라는 것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 관련된 것 중에서 이제 상호 의존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중요한 내용인데 상호 의존성이라는 거는 병원에 되게 다양한 조직들이 존재를 하죠. 뭐 대표적으로 의사들이 모여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어떤 진료 부서라 그러거든요. 진료 부서들이 있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간호 부서가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들이나 아니면은 행정 업무나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서포팅 업무를 해주는 행정 부서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부서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행정 부서도 뭐 되게 다양하게 쪼개져 있고, 뭐 구매 부서들도 있고, 아니면 뭐 원무과도 있고, 무슨 뭐 통신실도 있고, 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그런 조직들이 존재를 하겠죠. 네, 존재를 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조직이 뭐가 된다? 서로 의존해서 움직이고 있더라. 그래서 의사들이 모여 있는 조직과 간호사가 모여 있는 조직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움직이는 거죠. 같이 상호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해서 병원에 의사들만 있다고 병원이 운영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간호사만 있다고 운영돼요? 절대 안 되죠. 행정부원들만 있다고 돼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서로 의존을 해서 돌아간다. 그래서 상호전성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직종이죠. 의사들, 간호사들, 행정직원들 중에서도 뭐 원목 업무를 하는 분들, 혹은 그 전산 업무를 하는 분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직종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주요 특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다양한 목표가 존재한다. 자, 다양한 목표, 옆에 상호의존성,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단어인데, 다양한 목표는 뭘 뜻합니까? 자, 병원이라는 곳의 목표는 뭘까요? 최종적인 목표는 뭘까요? 병원이 존재하는 최종적 목표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병원의 기능 같은 게 있었죠. 사람들을 환자들을 진찰하죠.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방하고, 그리고 뭐 재활도 하고, 뭐 이런 게 의료의 의미였었잖아요. 의료에 대한 정의였었죠. 그것처럼 그러한 목표가 최종적인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무엇인가 질병을 앓는 환자들이 좋은 상태로 나아질 수 있는 것, 뭐 이런 게 목표고, 병원은 거기다가 연구의 기능이 있었고, 그렇죠. 연구의 기능이 있었고, 교육의 기능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병원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최종적인 어떤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목표는 무엇이냐, 뭘까요? 뭘 뜻하느냐 하면은 조직의 문제를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각각의 조직이 갖고 있는 목표가
최종적인 목표는 환자들을 더 좋은 상태로 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최종 목표겠지만 그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조직들을 사는 목표는 무엇인가 차이가 있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쉽게 얘기해서 병원 조직에 의사들이 모여있는, 뒤에 얘기하겠지만 진료부서가 있고 간호사들이 모여있는 간호부서가 있고 행정직원들이 있는 행정부서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 병원의 최종적인 목표는 환자들한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뭐 우리가 질 관리나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예,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인데 그 밑에 있는 각각의 부서들만의 목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의사들이 모여있는 진료부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겠어요? 예, 수술을 성공하고 환자들이 치료 잘 되게 하는 게 목표겠죠. 맞아요. 간호부서는 뭐겠습니까? 환자들이 좋은 간호 서비스를 받는 게 그들의 목표겠죠. 자, 그러면 행정부서의 목표는 뭐겠어요? 그들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간호 서비스를 받는 게 행정부서의 바로 자기네들이 직면한 목표일까요? 아니죠. 자기들의 일이 있잖아요. 행정부서들의 목표는 뭐냐면 한정된 자원, 그냥 쉽게 얘기해서 경영이라고 봅시다.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땅 파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병원을.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려야 되냐. 이러한 것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행정부서 입장에서는 돈을 무진장 막 쓸 수는 없다는 거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지만 행정부서에서 이거 돈 너무 많이 든다 태클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서로 간의 최종적인 목표는 환자들한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그 중간에서 각각의 목표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다양한 목표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병원 조직이 갖고 있는 목표가 다양한 것은 각자 하는 일의 목표하고 최종적인 목표하고 무엇인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조금 이해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환자들한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랬을 때 의사나 간호사들한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환자들이 한테 좋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돼라는 게 본인들의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 경영을 하는 입장, 행정팀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해갖고는 적자가 나서 병원 자체가 운영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하게 해라. 그렇다고 대충 진료를 하라는 게 아니라 100만 원짜리 약을 쓰는데 그거보다 약간 조금 뭐 예를 들어서 기능이 거의 비슷한데 살짝 차이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10만 원짜리. 그럼 10만 원짜리 약 써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의사들은 그거 안 된다. 내가 의사인데 그 약보다 100만 원짜리 약이 훨씬 더 효과 좋다. 쓰고 싶겠죠. 그런데 그게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의 다양한 목표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목표는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목표예요. 최종적으로 전체 병원이라는 조직이 갖고 있는 목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병원 조직들이 갖고 있는 소규 팀들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조직에 관련된 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직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전통적 개념에서는 막스 웨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하는 인간들의 협동 집단이다. 그래서 목적성이라는 게 첫 번째.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더라? 인간들이 협동해서 만들어낸 어떤 집단을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예. 자, 그리고 버나드 같은 경우는 공동의 목표, 여기서도 또 목적이나 목표가 있죠.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바칠 의욕을 지닌 두 사람 이상의 인간이 상호 의사 전달하는 집합체다.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문신하고서 뭐 이렇게 하는 건달들도 조직이라고는 표현을 쓰죠. 둘 이상 모이면 조직이에요. 그들의 목표는 뭘까? 그들의 목적은 뭘까? 돈 버는 게 목적이다. 어떤 방식을 써서 돈을 벌겠다. 그게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그것처럼 어떠한 사람들이 2명 이상 모였을 때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이런 것을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한더라.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공동의 목적과 목표라는 게 가장 중요한 단어겠죠. 자, 병원 조직의 정의라고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스 웨버 거를 하면은 병원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 간, 병원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하는 인간들의 협동 집단이 병원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앞에 병원자만 붙이면. 지금 병원 조직의 정의, 그러면 버나드의 정의를 갖고 이용하면은 공동의 목표, 병원 조직원들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바칠 의욕을 지닌 두 사람의 인간들이 상호 의사전달하는 집합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조직의 정의가 이렇게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 조직이라는 것도 역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병원 조직이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모인 것이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떠한 특정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정한 목표가 무엇이냐 인지를 할 때 앞에서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다양한 목표가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다양한 목표가 중요하다라는 게 목표가 간단할수록 조직은 움직이기가 굉장히 편해요. 근데 목표가 다양해지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죠.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엇박자로 움직일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의 목적성을 먼저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병원으로 치면은 가장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병원 전체가 갖고 있는 어떠한 목적성이 무엇인지를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병원의 다양한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조직들이 갖고 있는 특정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병원의 소규모 조직들이 갖고 있는 목적성이 동일하게 일치를 한다라면은 무엇인가 그 병원 전체의 구성원이 한 개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쉬워지겠죠. 하지만 너무너무 다르다. 그러면은 마찰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조직 간에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게 되겠죠.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떠한 전체적인 목적이 있어요. 특정한 목적이 있어요. 삼성전자라는 그룹이 갖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국의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점유율,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가 목적이다. 맞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전 각각의 조직원들이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반도체에서 연구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마케팅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생산 라인을 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서들 간에 또 소규모의 자기네들만의 목적이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목적들이 뭐 예를 들자면 세계 1위를 하기, 세계 점유율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는, 반도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다? 경쟁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뭐 저렴한다든지 퀄리티는 좋아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은 그 경쟁 기업들에 비해서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조직원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게 조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목표와 목적이라는 것을 먼저 명확히 알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조직의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조직은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거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조직이 존재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서 조직이 존재하느냐? 쓸데없는 거죠. 그거는 현실적으로 왜 존재하는지 모르는 조직이 돼버려요. 그런 조직들은 와야 될 수밖에 없고 조직이 존재하는 의미가 이제 사라지겠죠. 조직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목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럼 그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업무를 분담시키죠.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많은 직원들이 마케팅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하고 다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하나요? 그런 업무 분담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전문 분야냐 전공 분야로 특성화시켜줘. 분업화되어 있죠. 분업을 시켜갖고 내 업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업에 일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 하지 않아요. 자, 병원이라는 조직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병원이라는 조직은 뭐예요? 결국은 의료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무엇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돈만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회에서 어떠한 의무적인 그 구성, 그 역할도 해야 되는 거고, 사회 조직으로서 거기다가
의료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이러한 목표가 있단 말이야. 병원이라는 조직이. 그랬을 때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어떻게 업무를 의사부터 행정직원까지 동일한 업무를 똑같이 나눠서 합니까? 그렇지 않죠. 각각 잘하는 업무들하고 특성에 따라서 다 분업화시키죠. 예를 들어서 환자를 치료하는 업무는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하는 거예요. 환자들을 돌보는 업무는 누가요? 간호사가 해요. 그리고 의사들이 처방 준 걸로 검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거는 의료 기사 등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업무를 통해서 결과론적으로는 돈을 벌어와야 되고 아니면은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심사평가원이라든지 이런 데로서 돈에 관련된 거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누구냐? 행정부서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하는 일은 정말 달라요. 정말 다른데 이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병원이 좋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 경영이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그것이 되겠죠. 그래서 업무가 일단은 분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구성원으로 존재되어 있더라. 혼자가 아니라 앞에서 이 버나드가 정의를 한 거에 의하면은 2명 이상 인간이 모인 것을 조직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구성원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권한 체계라는 게 있어요. 권한 체계는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떠한 권한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죠. 쉽게 얘기하면은 과장이 할 수 있는 내가 권한. 뭐 예를 들면 쉽게만 이거가 여러분들이 레스토랑에 갔어요. 레스토랑에 갔는데 무엇인가 머리카락이 나왔다. 음식점에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서빙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 친구들을 그나마 관리하는 어떤 뭐 팀장이라든지 매니저들이 있고 또 점주가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랬을 때 실수를 했을 때 고객들한테 그 자리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냥 말단 직원이 제가 서비스로 뭐 하나 드리겠어요. 할 수 있나요? 그런 권한이 없죠.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머리카락이 났다 그러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하지만 죄송하니까 뭐 제가 이번 식사비는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개 말단 직원이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그걸 만약에 그 권한이 어떤 조직 따라 다른데 어떤 조직은 점주들한테 그 권한이 있는 반면에 어떤 조직은 만약에 매니저한테 이런 권한이 있다. 그러면 매니저님 해서 부르잖아요. 매니저가 상황을 판단하고서 이러이러한 거 저희 직원이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실수했기 때문에 배상으로 이런 걸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누가 만약에 매니저가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럼 매니저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권한 체계가 갖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모든 레스토랑이 그런 게 아니라 매니저한테도 그런 권한이 없어. 오직 점주만이 가능하다. 그럼 점주한테만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은 각각의 구성원들이 갖는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권한만 주어집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권한만 있어요? 아니에요. 조직은 항상 제가 의료법 시간에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두 가지가 항상 가야 돼요. 뭐가 있냐면 의무와 권리가 항상 같이 가요. 의무하고 권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이 이러한 권한, 권리죠. 내가 고객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쉽게 내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해야 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요. 그러면은 회사 사장들이 그냥 사장 대우만 받고 모든 권한을 다 누리고 최고로 편하고 좋습니까? 아니죠. 사장이 그러한 권한이 있지만 사장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대표이사는 만약에 어떠한 기업이 무너진다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죠. 예. 예를 들자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그 저기 어디야 구속되어 있잖아요. 뭐예요? 어떠한 사건에 대한 의무를 지는 거죠. 대표이사로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못이 됐다. 기업 차원에서. 그러면은 삼성 직원들이 다 구속돼야 되나요? 삼성 직원들이 삼성이란 조직이 잘못한 건데 그게 이재용 회장이 잘못한 일일까요? 아니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삼성그룹 내에서 그러한 아직 뭐 100%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뭐 이러이러한 게 문제가 됐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재용 그 뭐 부회장인지 해갖고 구속이 됐죠. 이유는 뭐냐면은 그룹 차원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 뭐예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많은 권한이 있지만 그만큼 또 의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권한이 많다고 야 삼성에서 잘못했으니까 야 신입 네가 들어갔다 와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권한하고 의무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직급에 따른 의무도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간다라고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면 환경 적응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건 뒤에서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자, 병원 조직의 이제 운영 원리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편적 원리, 고전적 조직 이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화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쉽게 해서 분업화예요. 내가 잘하는 거에 특성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해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내가 엔진부터 시트까지 도색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색깔만 칠한다면 색깔만 칠하는 거예요. 나는 디자인만 한다면 디자인만 하는 거. 나는 바퀴만 조립한다면 바퀴만 조립하는 거. 이런 거를 전문화라고 얘기하고 혹은 분업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조정통합의 원리라는 게 뒤에 등장하는데 조정통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병원 조직에서는 전문화는 뭐예요? 의사들이 하는 전문 분야, 간호사들이 하는 전문 분야, 행정직원들이 하는 전문 분야. 의사들이 가장 일반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의사들이 코딩까지 다 할 수 있나요? 네, 못하죠. 못한단 말이에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분업화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대학에서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코딩을 잘할까요? 아니요, 전 코딩 못해요. 저는 그쪽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전문 분야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 박사. 그러면은 저는 경영 분야의 전문 쪽이 되는 것이고 행정 및 경영 분야의 전문이고 예를 들어서 김경옥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공학 박사예요. 그러면은 코딩이라든지 어떠한 이공계열 쪽의 전문가가 있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그것처럼 병원도 각각의 전문 분야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업화돼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조정통합이라는 거는 그런데 다 다르다는 거야. 각각의 조직이 원하는 목표나 지향점이 다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의사들은 무조건 비싼 약을 쓰고 비싼 수술법을 쓰더라도 환자들을 완전히 되게 제일 좋은 컨디션으로 만들고 싶어. 이게 하나의 목표라고 칩시다. 반면에 행정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는 되지만 그러려면은 예산이 부족해.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쳐봐요. 그럼 뭐가 돼요? 마찰이 일어나겠죠. 그럼 맨날 마찰이 일어나요.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자면 의사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병원에서 약들이 이것도 약까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약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할게요. 약이라는 거는 오리지널이 있고 제네릭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은 제일 처음 제약회사에서 엄청난 연구비를 투자해서 만든 약을 오리지널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오리지널이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는 않아요. 오리지널은 처음에 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약 하나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연구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아시잖아요. 임상시험에서 1상, 2상, 3상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약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없다라는 거예요. 모더나는 나중에 나온 거지만 결국은 화이자라든지 얀센이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대형 인터내셔널 제약회사들만 가능한 거죠. 왜 한국에서 못할까? 기술이 없어서 못할까? 아니에요. 기술이 없어서 못한다기보다는 그걸 하는 데에서 기술도 물론 없을 수 있지만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왜 하나요? 그럼 국가 차원에서 그냥 밀어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는 제외시켜야 돼요.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 체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약은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있어요. 그러면 제네릭은 뭐냐면 쉽게 해서 카피품이에요. 약이 나왔어요. 약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거 원래 실강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실강이 안 돼 갖고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데 약은 오리지널 제품 같은 경우에도 성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타이레놀이라는 약의 성분은 AAP라 그래요. 아세트아미노펜의 약자거든요. 그러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성분을 만들었어. 그래서 타이레놀이라는 상품으로 출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AAP를 만들었어요. 성분 아세트아미노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장에다 파는 이름은 타이레놀이라고 만들어서 판단 말이에요. 파는데 이것이
뭐 북미나 한국 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타이레놀을 팔지만 남미라든지 아니면 영국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서는 타피롤이라고 해서 팔아요, 약을 솔직히. 근데 동일한 약이에요. 타이레놀하고. 타이레놀이랑 AAP하고 똑같은 성분이지만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동일한 성분을 여러 가지 그 상품명화 시켜서 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타이레놀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장사가 잘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경쟁 기업이 분석하면 금방 만들거든요. 약을 분석하면 쫙 나와요. 그 화학식명이. 그냥 그 분석해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리지널 약 하는 기업이 엄청난 손해를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제품이 나오면은 일정 기간 동안 특허권처럼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타 기업이 그것을 약을 카피해서 만들 수가 없게 해놔요. 예, 일정 기간이요.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고 기한이 있단 말이야, 약 따라. 그러면은 그 일정 기한 동안은 그 약을 만든 오리지널 기업이 그 이권을 다 가져가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경쟁 기업은 요게 풀릴 때를 기다려서 카피품을 내겠죠. 대신 어떻게 돼요? 나는 연구비가 덜 들었으니까 싸게 만들겠죠. 기계 제네릭 제품이에요. 혹은 오리지널에다가 몇 배 더 첨부해서 더 성능이 좋은 약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뭐 일명 이 업계에서는 슈퍼 제네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제네릭이라는 약을 만든다면 좋게 해서 제네릭이지 카피품이에요.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그 카피품이 합법적 카피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파는데 예를 들어서 동일한 성분의 약이 있는데 오리지널 제품과 제네릭 제품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오리지널 제품이 제네릭보다 비싸게 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화학식명은 똑같아요, 약이. 그러다 보니까 약사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제네릭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 얘기해요. 반면에 의사들은 이런 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써봤는데 암만 비슷해도 똑같아도 오리지널이 실제 임상에서는 더 효과가 더 좋더라. 할 말 없어요.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래서 나는 굳이 5배 비싼 제네릭 대신 오리지널을 쓰겠다. 그러면 행정팀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왜 제네릭 써도 되는데 굳이 5배 비싼 걸 쓰냐.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약 사는 데다 돈 다 못 쓴다. 딴 것도 사야 된다. 그러니까 제네릭 써라. 이러면서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쉬운 아주 단순한 예를 하나 들자면 그렇게 되면은 뭐가 돼요? 서로 싸우겠죠. 그러면은 다 서로 일리는 있어요. 의사 입장에서는 뭐가 일리겠어요? 야, 오리지널이 제네릭보다 성능이 좋다. 써야 된다. 이거 누가 판단하냐? 우리 의사들이 판단하는 거야. 니네들이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반면에 행정실에서는 행정팀에서 경영팀에서는 야, 똑같은 성분 아니냐? 니네들은 다르다는데 과학적 근거가 있냐? 라고 하면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그렇게 말은 못하고 실제로는 하지만 5배 더 비싼 걸 씀으로 인해 갖고 얻는 이득 자체가 제네릭 쓰면서 얻는 이득보다 5배 진짜 좋냐? 굳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냥 제네릭 쓰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간에 만약에 한쪽이 구부리질 않는다, 그럼 조정이 되지 않는 것이고 좋은 조직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하고 서로 조정을 하고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오리지널을 특별한 경우에만 쓰고 대부분 90%는 제네릭을 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조정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조직들 간의 조정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이런 게 이제 병원 조직의 하나의 특성이고. 자, 세 번째 계층제라는 게 있어요. 계층제라는 거는 등급이 있는 거예요. 뭐 대리, 과장, 뭐 부장 이런 게 계층제예요. 그런데 병원 조직은 이 계층제가 명확하지가 않죠. 의사들은 계층제가 없어요. 의사들은 다 과장이에요, 그냥. 의사들은 거의 평등한 조직이에요. 반면에 행정팀은 어때요? 일반 회사하고 똑같죠. 그래서 대리, 과장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층제가 되게 애매하게 뒤섞여 있는 게 병원 조직이에요. 삼성전자라든지 일반 사기업들은 어떻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죠. 뭐 지금은 선임, 무슨 뭐 수석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뭐 다른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뭐 대리, 과장, 뭐 차장, 부장 뭐 이런 식으로 뭐 전무, 상무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상무, 전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계층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의 특성 중에 하나가 통솔범위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하느냐. 예. 의사면은 병원에서 통솔 범위가 가장 작은 사람 계층이 누굴 것 같아요? 의사겠죠. 의사들은 자기가 통솔하는 사람들이 없죠. 자기 혼자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뭐 의사가 올 때 보면 뒤에 우르르 따라오잖아요. 이거는 부하 직원들이나 뭐 이런 어떤 계층제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수련의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 레지던트라든지 인턴, 뭐 지금은 다 레지던트 제도로 변했지만 인턴 레지던트 아니면은 의대생 이런 배우는 수련이나 아니면은 의대생 같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내가 이렇게 통솔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의 범위는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행정조직 같은 경우는 통솔 범위가 있죠. 과장이 몇몇의 자기 그 조직원들을 거느리고 부장은 어떻게 거느리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솔 범위라는 게 있어요. 얼만큼을 내가 통솔을 하느냐. 일반적으로 이런 특징은 있죠. 하위 그 매니저일수록 많은 사람을 통솔하고 상위 매니저일수록 직접 통솔하는 인원은 적어요. 물론 토탈적인 인원은 많겠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러한 통솔범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명령 통일이죠. 그래서 통솔을 하는데 과장이 하는 명령, 부장이 하는 명령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하래, 얘는 오른쪽으로 가래, 쟤는 왼쪽으로 가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야? 모르죠. 그러니까 명령 통일의 원칙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 자, 이런 게 일반적인 조직의 운영 원리기도 하고, 뭐 병원 조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뭐 조정 통합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통솔 범위가 일반 조직에 비해서는 약간 좀 다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업화와 전문화의 원리까지 하고 한번 끊을 건데, 자, 분업화와 전문화의 원리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앞에 나오죠. 제일 먼저 든 게 전문화 분업화 있죠. 예, 병원에서도 분업과 전문화의 원리 보면 업무의 세분화이 단순화예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분화돼서 한 가지만 하는 것이요. 그래서 각각 단순화시켜서 세분화되는 걸 모으는 작업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생산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예. 자, 이런 걸 업무의 세분화 및 단순화 혹은 분업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옛날에 이런 실험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10명의 직원이 똑같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1부터 100까지 한 명이 다 해요. 그거를 10명이서 모으면 몇 대를 만들까? 쉽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차를 다 만드는 작업에 한 명이 들이는 시간이 만약에 한 달이 걸린다. 그러면은 10명이 고용하면은 10대를 만들겠죠. 한 달에. 이제 한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달이 걸린다고 하면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10명을 고용하면은 한 달 안에 몇 개를 만들겠어요? 10개를 만들겠죠.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20명을 고용하면은 20대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10명은 10대, 20명은 20대, 30명이면 30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꾸준하게 나온단 말이야. 반면에 세분화를 시키면은 한 명이 1부터 100까지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면은 한 명이 10명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1부터 100까지 일일이 다 해서 10명을 구해서 10대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면 그걸 분업화를 시키면은 만약에 분업화 시켜도 10대를 만들 수 있었다고 치면은 20명을 만약에 고용하면 20대가 아니라 40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생산량 자체가. 자, 무슨 얘기냐? 한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보다 한 명이 잘하는 거 하나만 막 해갖고 그것을 조립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분업화의 원리예요. 그래서 업무를 어떻게 하냐? 전문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만 하고 제일 잘하는 것만 하고 그 외 거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쪽의 전문가가 또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전문화 시켜져.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기업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병원은 일반 기업처럼 분업과 전문화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병원은 일반 기업에서는 이렇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만 하는 친구들은 디자인만 거기서 디자인 중에서도 뭐 이게 아주 세분화돼서 일을 하는 반면에 병원은 좀 두리뭉실하게 나눠 놓죠. 뭐 진료부, 간호부, 행정부 이렇게 나눠 놓은 다음에 행정부가 조금 나눠져 있긴 하지만 일이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조금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들도 나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내과 의사인데 내과 의사에서 나는 뭐 진찰만 하고 얘는 뭐뭐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과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다 하고 간호사도 나는 뭐 화상 환자만 보고 나는 뭐 무슨 환자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전반적인 걸 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화, 그러니까 분업화가 일어나 있고 전문화가 되어 있지만 일반 기업처럼 아주 세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더라. 안 되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일반 기업처럼 아주 세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끊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